다음에 설명하는 UML 다이아그램은 어떤 거냐. 가장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이아그램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그걸 설명해 놓고 어떤 거냐를 찾는 문제가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의 다이아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고 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UML의 다이아그램. UML 다이아그램의 분류가 구조적인 것과 행위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게 있는데 이걸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각각을 설명했을 때 무슨 다이아그램인지도 알아야 되고. 자, 먼저 정적 구조인 구조 다이아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 확인해 보죠.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거고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내죠. 그것을 묶은 작업을 패키지라고 하고 그것을 다시 컴포넌트화 시키고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어디다 배치시킬 건지 이거는 정적 구조예요. 그냥 있는 상태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6가지가 바로 구조 다이아그램이고 행위 다이아그램은 유스 케이스, 사용자 요구가 어떻게 들어오면 어떻게 응답할 거고 객체가 뭐고 서로 진행되는 사용자 요구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유스 케이스. 어떤 상태인지 변할 때마다 상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거. 활동, 액티비티. 순서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순서적인 거. 통신할 때는 어떻게 하고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고 타이밍에 대한 다이아그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때 흐름, 동작하는 것이 바로 뭐다? 동적 구조인 바로 행위 다이아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거는 또 알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이 상태와 구조 다이아그램과 행위 다이아그램 두 가지가 있다는 것과 그 종류를 정확히 구분을 해달라.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서 보면 요거 하나만 쫙 정리해 두면 되잖아요. 구조 나오면 구조 다이아그램이고 클래스 객체 기본이고 객체가 모여지는 것이 컴포넌트니 컴포넌트 그 다음에 위치 배치시키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행위 다이아그램이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그 다음에 플러스는 퍼블릭 학번 메소드죠.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요. 학생이 100명이든 2%는 200명이든 10,000명이든 학생의 객체를 선언해서 만들고 싶은데 그 틀을 만든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학번과 네임과 주민번호는 4개, 속성은 4개인데 속성이 4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진자가 많을 수 있죠. 그냥 4개만 표현한 거고. 그러면 그 속성을 외부에서 노출시키는 건 플러스, 퍼블릭이고 마이너스는 프라이빗, 나만 하는 거야. 함수도 선언했고 클래스 이름, 속성, 멤버, 변수, 함수, 멤버, 메소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거. 자, 요것이 시퀀스 다이아그램의 예인데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존재합니다. 객체. 그래서 로그인하고 쓰고 액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일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인증을 받고 어떤 게시물을 쓰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죠. 그러면 게시물 쓰면 그걸 쓰고 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는 거죠. 게시판은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특정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 글을 등록하는 거예요. 인서트 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사용자 입력 화면에서 여러분이 로그인 합니다. 그래서 입력 화면에 표시가 되면 여러분 뭔가 쓰겠죠. 그래서 결과가 전달이 되겠죠. 여러분 화면에. 그냥 쓰면 가만히 있나? 화면이 바뀌겠죠. 화면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에러가 있는지 아니면 정상으로 로그인이 됐는지 화면에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저장이 되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그인 할 거 아니에요.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고 로그인 하겠죠. 그러면 로그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로그인이 되면 해당되는 페이지에다가 어떤 게시판에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겠죠, 최종. 이런 관계를 순서적으로 그려낸 것을 시퀀스 다이아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잖아, 로그인. 그래서 로그인이 되면 로고의 화면이 뜬 겁니다, 요게. 요걸 우리가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요걸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요.
로고 회화면을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A, B, C하고 1, 2, 3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로고 회환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돌려주겠고 아니면 진입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왔어. 진입이 됐다고. 그럼 거기다 어떤 액션을 쳐요. 액션은 게시판을 열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겠죠. 그 기록한 내용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을 그림으로 그린 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객체가 존재하는 거고 항상 객체가 존재하고 메시지가 있고 이건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생명선이라 그래요. 생명선.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베이스까지 적용하는 건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생명선이라 그래요. 생명선. 그 다음에 요것이 네모가 바로 뭐다? 실행하는 개념이다. 실행. 요 네모의 길이가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런 형태의 그림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려낸 것을 말하고 그 그림 안에는 객체도 존재하고 이렇게 메시지도 존재하고 요거 생명선도 존재하고 사각형이 실행이고 그 실행 시간의 길이, 시간이 바로 요 크기의 길이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까? 객체 존재하죠. 생명선, 세로 실선,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세로 사각형이 실행이고, 메시지는 어떻게 된다? 화살표의 메시지, 동기식과 비동기식, 시간, 그 개념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객체는 뭐야? 저거 학생과 같은 거. 로그인, 액션, 데이터베이스가 객체가 될 수 있고 생명선은 이게 생명선이죠. 예. 실행은 바로 요거 직사각형을 의미하고 메시지는 세로 화살표에다가 그려진 글씨.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존재한다.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시간은 바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직사각형에.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거를 찾아라, 설명했을 때 찾아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컴포넌트 있죠? 자, 구매 단말기예요. 노드. 쇼핑 서버입니까? 서버예요. 얼마나 이해가 편해요. 이해가 편하죠.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드로 이걸 본다고 봐서요. 과거에 썼던 프로그램 언어로 이걸 쓴다고 가정을 해봐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게 쇼핑 서버구나. 여기가 구매 단말기구나. 컴퓨터구나. 내 컴퓨터구나. 이게 서비스 업체, 쇼핑 서버.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옥션이라든지 마켓이죠. 인터넷 마켓.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넷 집어넣어서 판매 업무, 상품 관리, 서비스 관리, 컴포넌트로 다 작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설계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 안에 내부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 기술자, 프로그래머들이 세부적으로 해주면 되고 전체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음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지는 거잖아. 이해하기 편해야 됩니다. 이걸 노드라고 그러죠. 노드. 객체 연결 경로를 일치하는 물리적인 컴포넌트를 의미한다. 하드웨어 자원을 연결하고 소프트웨어 배치를 하고 설계 단계 마지막에서 두통한다. 마지막. 중요하고 노드 컴포넌트 연결 유전 관계가 있어. 이 네 가지가 있다. 이게 뭔지를 볼까요? 직류면체 아까 그렸죠? 봤죠? 컴포넌트는 안에 그렸죠? 연결은 뭐야? 실선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의존관계, 요청하는 함성과 화살표를 표현한다. 다시 보죠. 잘 보세요. 이게 노드입니다. 지금 책에 있는 걸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범위는 이 정도의 범위만 알고 있으면 돼. 다시 말해서 배치 컴포넌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건 뭐냐? 이 정도. 연결했을 때, 설명했을 때 틀린 게 뭐냐?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지요. 노드는 이거예요, 이거. 컴포넌트는 뭐다? 이거잖아. 사용자 인터페이스, 판매 업무, 상품 관리, 관리 서비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다음 컴포넌트는 요거 구매 단말기나 쇼핑 서버 다름 틀려. 컴포넌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상품 관리다, 이런 것들이다. 맞는 얘기잖아. 연결은 구매 컴퓨터 쇼핑 선도 인터넷을 통해 연결한다. 인터넷에 연결하잖아. 걸어갈 수도 있지.
그런 건 뭘 쓸 리가 없겠지만 걸어가는 것도 별로. 도보. 의존관계는 판매 업무는 상품 관리, 판매 업무는 상품 관리와 서비스 관리하기 위해서 실선으로, 점선으로 표현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짜요. 그 프로그램을 옛날에는 다 직접 작성을 했다고. 시언어를 하기 전에 옛날에 코블이나 아니면 뭐 옛날에 베이직이나 아니면 어셈블리까지 프로그램을 직접 다 했다고. 그러나 프로그램 기술이, 개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미리 만들어놔. 너 이런 거 잘 모르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으니까 네가 갖다 사용을 하면 돼. 여러분이 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엑셀을 써보신 분들은 엑셀 함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 라이브러리라고 그래. 라이브러리는 좀 쉽게 얘기하면 지원을 하는 기능, 지원 함수, 지원된 부분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야, 지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게 A라고 하면 A라는 걸 쓰면 얘가 수행하고 돌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B라는 걸 쓰면 B라는 걸 수행하고 돌아온다고, 이게 B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프로그램들을 말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지원을 받은 거죠. 일반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공장을 다니고 하는데 어떤 부품을 내가 만들지 않고 어떤 회사의 부품을 납품을 받고 싶어. 그 부품 회사가 바로 라이브러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무슨 뭘 해야 돼.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컴퓨터 조립을 하거나 어떤 걸 하더라면 내가 직접 만들 수 없잖아. 그러면 부품을 사와야 되잖아. 그거가 부품이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프로그램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요. 이거를 한 덩어리로, 이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었어. 이런 게 무진장 많을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10만 개 있다고 하자고. 그럼 10만 개 안에는 통신에 관련된 게 있고, 아니면 수학에 관련된 게 있겠고, 아니면 그래픽에 관련된 것도 있겠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 기능들을. 그럼 얘를 갖다가 다 그룹화시켜서 지원해주면 이걸 뭐라 그래?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블럭, 라이브러리 집단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통신 컴포넌트, 수학 컴포넌트, 그래픽 컴포넌트, 데이터 컴포넌트.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처럼 프로그램을 직접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컴포넌트를 인클루드 시키면, 포함시키면 아주 프로그램이 손쉬워요. 그냥 갖다만 붙이면 돼. 예전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프로그램 할 때는 직접 다 해야 했지만 지금은 요거 좋네, 요 기능 좋네, 요 기능 좋네, 요 기능 좋네, 합치잖아요. 요리 프로도 요즘에 그런 게 많죠. 요리를 직접 다 손수 제거하도 하지만 재료나 이런 것들을 갖다 그냥 합치면 되지. 재료 소스 가져와. 다 지원받는. 프로그램도 역시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자동차를 삼성이나 현대에서 만들면 그걸 부품 하나를 다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청을 받잖아. 하청 받는 그룹. 여기는 차에 들어가는 전자 쪽은 전자 회사가 있겠죠. 여기는 뭐 페인트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지원 받겠죠. 그런 것들이 다 컴포넌트 그룹화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야. 컴포넌트 필수적인데 이렇게 그린다고. 비슷하죠? 이런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듈이 있다는 얘기지.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같은 모습을 갖고 있죠. 컴포넌트를 표현한다. 컴포넌트는 지원함수 혹은 집합체, 라이브러리 빌딩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라이브러리. 컴포넌트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어요. 컴포넌트라는 자체는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오디오 컴포넌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턴테이블, 라디오, 그 다음에 CD 집어넣는 거, DVD, 뭐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요. 오디오 컴포넌트를 뭐 이렇게 돼 있어. 거기다가 이런 턴테이블. 요즘 보기 힘들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턴테이블 컴포넌트, 라디오 컴포넌트, 테이프 컴포넌트. 이렇게 컴포넌트가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세트로 제공을 하죠. 이 하나하나가 다 컴포넌트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라는 것은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이상의 클래스를 구현한다.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클래스라는 건 기능이야. 이런 메소드를 만들 수 있다. 하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컴포넌트 I는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조정 관계를 표현한다.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두 개 탭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자, 이건 뭐예요? 패키지를 포함할 수 있다면 컴포넌트 이름 앞에 스포츠. 어떻게 씁니까? 아, 이거는 패키지를 갖고 있다. 패키지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것을 묶어내는 거잖아. 더 크게 묶어내는 겁니다. 컴포넌트라는 축구라는 컴포넌트 앞에 이것이 전체 그룹이 만약에 어떤 A라는 패키지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 A. 자, 그리고 메시지도 이렇게 표현. 축구라는 컴포넌트는 스포츠라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메소드들은 경기 시작하기, 공격하기, 수비하기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을 왜 그려? 설계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처음 봐서 그렇지. 아, 이거는 컴포넌트를 그려놓은 거구나. 몇 번, 두 번, 세 번 학습하면 알 수 있죠. 근데 컴포넌트가 뭐예요? 지금 설명했듯이 이런 형태란 말이야.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객체들이 어떤 상호 동작하는지를 메시지 순서에 초점을 맞춰 순서라는 겁니다. 순서. 시퀀스라는 얘기죠. 나타낸 것으로 어떠한 작업의 객체 간에 발생한지는 시간 순서니까 순서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클래스냐, 순차냐, 배치냐, 컴포넌트. 순차, 시퀀스의 의미죠. 잘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형태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이론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답은 두 번째 순차 다이어그램에 해당됩니다.